상당히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우리한테는 그냥 부자의 대명사 같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혹은 아부다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두바이가 2008년에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구해줬냐면 수십조 원의 빚을 순식간에 갚아주면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가장 좋은 광고판이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축구단 유니폼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좀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옴시티라는 책을 썼고요. 서울과 두바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정말 폭발적이죠. 두바이 예상치도 못한 데서 맨시티 관련 굿즈샵 같은 걸 상당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실제로 맨시티 하늘색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일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 부통령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우리한테는 그냥 부자의 대명사 같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혹은 아부다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왕가의 브레인, 왕가의 경제 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랍권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인이자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가 사실은 국력으로 인한 신장의 끝을 한번 보여준 해예요. 2008년으로 한 번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가보면 다들 기억하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해가 2008년입니다. 그러면서 아부다비랑 두바이 관계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두바이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수도는 아부다비고요. 지금 가장 그 내에서 국력도 강하고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건 아부다비고요. 그다음에 가장 경제적이나 금융적이나 문화적으로 융성한 데는 보통 두바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두바이가 2008년에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구해줬냐면 두바이의 형제 도시인 아부다비가 수십조 원의 빚을 순식간에 갚아주면서 아랍권 내에서 아부다비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왜 주변 국가들은 다 이렇게 금융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맏형인 아부다비가 나와서 이런 걸 구제를 해준다. 그러면서 그에 되게 많은 투자들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맨시티 인수고요. 또 그때 또 재밌는 거 생각해보면 원래 맨시티 구단주는 탁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맨시티를 탁신이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 사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심플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빠르게 살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어디였다? 바로 아부다비였던 거죠. 그래서 만수르가 이걸 인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2008년에 또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걸 왜 샀냐 보면은 국가의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다음에 영국 축구리그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계권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선수 판매 수익들을 합치면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왕가가 투자하기 되게 좋은 자산이다. 왕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랍 왕족들은 축구단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루머로 들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사우디 왕가에서 한국 스타트업들 유망한 데를 몇 군데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을 이렇게 세팅을 해보는데 투자 자금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필요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죠. 왕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포기했다는 거예요. 비싸서가 아니라 반대로 싸서. 사우디 왕가에서 굴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공투자펀드 PIF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운용자산이 800조 원입니다. 아부다비에서 굴리는 국부펀드는 지금 자산이 1200조 원 정도 돼요. 여기는 몇백억짜리 자산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300억짜리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 이런 걸 몇백 개, 몇천 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몇천억대 가치가 있는 우량 자산을 매입을 해서 장기간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어느 정도 비싼 자산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축구단이다 라는 이유가 있고요. 이슬람권에 있는 국가들은 투자를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 유망자산에는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소위 국뽕이 올라올 수 있는 자산을 찾아다니는데 투자 대상으로서 그러면서 미래도 밝고 엑시트도 쉽고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축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취향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게 좋다. 이미 한번 보고 갔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히 들은 시티풋볼 그룹일 거예요. 정확하게 그 회사 이름이. 한번 전 세계 실사하면서 일본 리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리그들 한번 쑥 훑고 갔고 그 대상 중에 당연히 K리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무슨 기호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프로스포츠 자체가 지금 수익성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매력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라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살라랑 그 다음에 아랍에서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했는데 카리미, 그 다음에 현역 선수 중에 벤제마. 이 선수들 특징이 뭐냐면 아랍권이거나 무슬림 배경 가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낸다?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에 맨시티 인수했을 때 맨시티가 사실은 중상위권 팀이었거든요. 1등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1억 5천만 파운드, 2천억 원 정도 들였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뉴캐슬 인수했을 당시에 3억 5천만 파운드, 5,500억 원 투자했거든요. 근데 리그왕 인수하던 당시 2011년에 보면은 7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천만 유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잠재력을 가진 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 당시에 카타르는 사실은 월드컵에 대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되게 표현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즈음으로 월드컵 유치를 성공했거든요. 카타르가 그냥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무슨 열정이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니네가 인수를 하냐라는 계속 비난을 받았는데, 이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다라는 반증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아마 그 매물 중에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카타르 월드컵은 정말 카타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월드컵이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사실은 돈 대부분을 투자 수익으로 보면 완전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공적인 이벤트였다.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타르 월드컵을 진행하신 분, 유치하신 분이 타민 말사니, 그러니까 지금 국왕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2013년에 국왕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카타르 역사상 정말 제일 뛰어난 성군으로 뽑히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왕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전임 아버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타민 왕께서 그 왕위를 승계하는데 무언가 공헌이 필요하다. 그 공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월드컵 유치. 통해서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을 유치를 한 건데, 당시에 말 많았지만 끝끝내 월드컵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거 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카타르 도하 어디 붙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카타르 도하가 그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 거는 사실 큰 가치가 있다. 계속해서 물밑에서 트라이는 해봤지만 아무래도 뭐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이질성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전제완전 뭐 이런 이슈들이 꾸준해서 제기되어 왔고요. 두 번째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국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 리더십이 끌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도하 월드컵, 두바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 양국가 다 리더십이 자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뛰면서 이걸 끌어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30년 엑스포 앞두고 리야드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축구 구단에 대한 노하우도 좀 쌓였고 조금 더 돈을 써봐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하나 생겼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두바이 아스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맨시티, 아부다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까지 3구단을 보면 가슴에 뭐가 생겨져 있냐면 항공사 마크가 있어요. 국적항공사. 근데 실제로 아랍 지역에서는 지금 도하, 아부다비, 두바이 이 3도시가 각각 기한 항공사들, 예를 들어 두바이는 플라이 에미레이츠, 아부다비는 알 이티하드, 도하 같은 카타르 항공, 이 세 항공사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항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고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광고판이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축구단 유니폼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좀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리그 앙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까요. 또 재밌는 게 지금 네옴시티에서도 별도의 지금 항공사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여기도 스폰서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직 조금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부펀드 때문에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인수를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빈살만 왕세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메이저 스포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좋은 스포츠 기업을 인수해서 여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대중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라는 걸 스포츠 워싱이라고 하는데, 사실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 이 스포츠 워싱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초대형 스포츠 리그도 만들었고요. 뉴캐슬 말고도 보면은 리브 골프라는 초대형 골프 대회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지금 PGA랑 병합했죠.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는 정말 심심한 나라입니다. 젊은 층들이 할 게 없어요. 왜? 이 나라는 상업 영화도 2018년까지 안 됐습니다. 영화도 못 보고 국내에 돌아다니는 콘텐츠 다 검열돼가지고 할 것도 없고 게임도 검열돼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20대, 30대들이 너무 심심한데 이 사람들 다 빈살만 왕세자 지지계층이거든요. 젊은 층이 계속해서 사회에 불만족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혁명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여기 왕정들은 젊은 층들의 즐거움이라든지 충성도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니즈가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워싱의 측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랍은 유스 시스템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선수 중에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없거든요. 사우디 리그에서 조금만 잘해도 고액을 주고, 그러니까 자국민은 데려가요. 선수들은 유럽 안 나가도 우리나라 조금만 잘해도 우리나라 영내에서 좋은데요, 연봉 수십억 받으니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 좀 자주 가는 편이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농담인데 평일에 한 3, 4일 동안은 보면 이 사람이 독실한 무슬림인지 아니면은 나일론 신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말 되보면 티가 난다. 자유분방하신 분들은 주말마다 술 먹으러 두바이나 바레인을 많이 넘어가요. 거기 술집에 보면은 사우디인들 조금 일탈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 내에서 해소되지 않는 이런 갈증들을 역 외로 많이 풀고 있다. 역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지으면서 트로제나라는 산업 관광단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외로 국부 유출을 좀 잡아두고 싶어하는 니즈가 되게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스포츠 산업은 단기 속성이 그나마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의 콘텐츠 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그 안에 스포츠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콘텐츠 사업에서 예를 들어 드라마를 만든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쓴다, 이거는 단기간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H.O.T부터 올라가 보면 짧게 잡아도 벌써 30년 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스포츠 산업은 그 중에 단기 속성이 가능하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좋은 선수들 다 사오고 좋은 리그 개최하면 사실 이게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우디가 유독 대가족이 많습니다. 대가족 모여서 뭐해요? 우리 윷놀이하고 화투치지만 이슬람 역버섯 도박 못하니까 이들이 모여서 TV를 보는데 TV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족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산업만한 게 없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스포츠 산업에다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수르 왕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왕위 계승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잡아가는 포지션은 어쨌건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 브레인, 그리고 나는 아랍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는 포지션, 경영인이라는 포지션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고,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은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대로 살만 국왕이 연배가 되게 많으세요. 35년생 정도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왕위 계승 1순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다르다. 한 분은 경영자, 한 분은 국가 리더의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장기화되면 이게 결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적으로 비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나오는 두 왕자들의 재산은 전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아랍은 예를 들어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죠.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몇천조 원이지 않습니까? 아람코 최대 오너가 누구냐면 사우디 왕가예요. 또 사우디 왕가의 지금 최고 실권자는 누구냐? 빈살만 왕세자다. 또 이렇게 잡으면은 빈살만 왕세자 재산은 어떻게 보면 한 몇천조 원, 5, 6천조 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랑 PIF 더하면은 이미 한 4천조 원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만수르 왕자 같은 경우에도 무다라박 그룹 같은 경우에 300조 원 정도. 뭐 더 나아가서 뭐 아부다비 뭐 국영 펀드들까지 하면 뭐 1200조 원이겠지만 이거에 관해서는 만수르 왕자가 전부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칼같이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굳이 답을 드리자면은 사우디랑 국가 전체 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빈살만 왕세자의 영향력이 만수르 왕자의 재력보다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